우리 위원장님, 네. 우리 채무 이번 추경 사업 중에 우리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있죠, 그죠? 네. 이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어요, 이 사업에 보니까. 자, 첫째는 뭐냐니까, 이와 같은 동일 조건에 2020년부터 올해 2025년 4월까지 그게 7년 이상 연체의 5천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상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에 올해 4월까지 돈을 갚았던 분,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무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실제로 상환했던 분들이 361만 2,119명이에요. 361만 명이 됩니다. 이 상환 금액만 해도 1조 58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올해 4월까지 상환한 채무자도 31만 명이 넘어요. 자,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361만 명은 뭐가 되는 거죠? 질문 주시면 나중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은 힘들고 어렵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갚았던 거예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이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361만 명은 뭐가 되는 거야? 이분들에 대한 또 다른 메리트를 주다든지 혜택이 있나요? 혹시나? 채무는 기본적으로 갚는 것입니다. 갚는 것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성실 상환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자 부담 경감해서 1인당 한도 300만 원까지 해서 지난번에 전체 한 2조 1천억 정도를 지원을 한 적이 있고 또 은행 이렇게 빚을 아예 없애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7년만 버티면 빚이 사라지고 요즘 빚 갚으면 바보가 된답니다. 바보. 이래 되면 금융의 모랄 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이런 채무제조 프로그램 만들 때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실제 7년 이상 장기 연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는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안 갚고 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래 그거야 모든 분야 마찬가지죠. 예. 본 취지는 내가 이해를 한데도. 예. 그런데 올해 4월까지 갚았던 분이 무려 360만 명이 넘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왜 내가 갚았지? 이제 많은 거지. 또 한 가지 오류가 뭐냐니까 이 장기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요 필요 재원 중에 절반을 4천억 원을 금융기관 협조에 따른 출연금을 해준다고 해놨더라고요. 위원장님, 현재 참여 금융기관의 범위, 업건별, 기관별 출연금 예상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있나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봐라. 제가 없는 걸 알고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설령 이번에 통과를 시켜도 지금 이게 1년이 소요된다더라고요, 그죠? 내년 이맘때 지금 적용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굳이 이걸 좀 추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즉,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조차도 없고, 정말 나도 똑같은 조건에 힘들어서 어렵게 채무를 갚은 성실히 상환한 국민들에게 형평성무제도 안 맞고, 그리고 하면은 1년이 걸린다는데, 이거를 그러면 굳이 필요하다면은, 올해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필요성이 있다면은, 여야가 공감한다면은, 야당, 저조차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전면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은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를 해서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정말 못 갚으신 분, 정말 재산이나 소득으로 봐서 이건 상환이 진짜 어렵다 하는 분을 대상으로
소각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본예산 부분은 지금 시작을 해도 말씀하신 대로 1년이 걸리거나 좀 더 걸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어려운 부분을 어쨌든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교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 7년 이상, PPT 좀 띄워주시고요. 다시 시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잡아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폐업 신고자, 불황형 대출, 소액 생계비 대출,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다중채무 연체자, 3개월 이상 연체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숫자, 서민경제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사실 부자를 지원하면 투자고 경영 지원이고 저렇게 숨이 턱에 차 있는 서민들 지원하면 비용이고 도덕적 해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돈을 법인세 감면하고 해서 부자들 지원, 기업들 지원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숨이 턱에 차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비용이고 도덕적 해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보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다 더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부가 들어가는 예산 채권 소각액이 약 16조 4천억인데 정부 예산 4천억 원 들어갑니다. 즉 40배에 달하는 개인 채권을 소각하는 거예요. 정부 예산 대비. 이 정도 되면 서민 경제에 있어서 지금 한계 소비계층이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주고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 마치면 위원장님께서 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내수 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캠코에서 보유한 장기 채권도 이 기준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연대보증, 개인 연대보증 채권입니다. 심지어 25년 지난 거예요. 연대보증제도는 2015년에 제도상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5년 이상 된 개인 연대보증 채권이 캠코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미 매입해서 대략 5% 정도로 매입했다고 하는데 액면가의 5% 정도로 평균 매입가로 5%를 좀 보면 한 800억 원 정도 매입을 했는데 이거를 채권 소각을 하면 1조 6,843억 원 정도 액면 채권이 소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 대상을 확대를 해서 기존 예산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채권 한번 걸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요 대상까지도 한번 들여다봐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빚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특히 7년간 유지했다면 고통도 심각했을 거고요. 도덕적 해이 말하기 전에 이들을 구제함으로써 갖게 되는 경제 효과를 정확히 해설해 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라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기 채권 매입 과정에서 대부업체와의 협약 비율 걱정됩니다. 실제 7년 이상 된 장기 채권이면 1금융권에 있을 리가 좀 만무하거든요. 이 금융권, 특히 대부업으로 많이 이동했을 확률이 높은데 현재 새 출발 기금의 경우 대부업체와의 협약 비율이 제로입니다. 한 군데하고도 협약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 채권도 악성 채권이라서 새 출발 기금 채권과 대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새 출발 기금처럼 대부업체랑 협약 비율이 낮다면 정말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대부업체로부터 돈 빌린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약률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지금 새 출발 기금은 대부업체랑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 채무조정 과정에서는 다른 보관이 있는 건지 금융회사와 협약이 안 되면 대부업체 협약 안 되면 소각 대상 되어도 지원 못 받는 거 아닌지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를 지원하면 투자고 경영 지원이고 서민 지원하면 비용이고 도덕적 해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정부도 바뀌었는데 적극적으로 이 프레임을 좀 벗어나셔서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아까 손 들은 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허영 의원님 하십시오. 네. 이 채권 수학 추경안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민국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국힘의 철학과 원칙이 보편 지원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시고 선별적 지원하는 게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과 원칙에 맞는 정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좌도 개설할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정말 숨을 헐떡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도덕적 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들은 참으로 가혹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연체자가 계속해서 방치를 하고 늘게 되면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화,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위축, 그리고 개인 파산이 급증해서 악순환의 고리들을 계속해서 심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분들 구제해서 삶의 재기와 기회를 주고, 이런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이러한 비탄갑 정책, 채권 소각 정책을 펴는 것은 이게 단순한 탕감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우선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한 또 마중물이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보면은 또 선별적 지원 차원에서 성실 창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또 선별 지원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 회복 프로그램 차원에서. 그리고 새 출발 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0월 달에 도입한 정책입니다. 연장성상에 있는 거죠. 그 도입 필요성을 윤석열 정부도 인정했기 때문에 도입한 정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시장경제의 그 치열한 링 위에서 싸우다가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그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의 마지막 마중물이자 씨앗과 같은 그런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려 113만 명이나 됩니다. 더 나아가서 대출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는 저신용자가 560만 명. 모든 금융활동이 꽉 막힌 신용유의자가 60만 명 수준에 달합니다. 이분들 그냥 망하게 놔둡니까? 국가는 왜 필요합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 좀 고려해 주시고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